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평온하시길,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다른 분들과 사주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좀 늦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 소개로 아니면 유명하다는 분들, 사주 잘 보신다는 분들 가서 어떻게 봐야지 내가 호구가 안 당하느냐, 약간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간략히 요약하면은 사주 잘 보는 집 판별하는 방법, 그게 아마 썸네일로 그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사주를 본다, 사주를 잘 본다는 기준은, 이것도 대화 하나의 영업 비밀인데, 과거를 맞추는 기준과 과거를 보는 그 사람이 사주를 갖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40살인 사람이 사주를 보러 왔어요. 네, 그 사람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과거를 말했을 때 막 과거를 잘 맞추면은 과거 정말 잘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사주를 푸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봤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방법과 미래를 보는 방법이 같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못 맞추는데 미래를 맞췄다. 그거는 참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막 젊으신 분들이 막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분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에서 사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겨우 20대 초반인데 이제 학교 다니시고 그런 분인데 아직 사회생활도 시작 안 했잖아요. 뭐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뭐 비슷할 거고 크게 뭐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미래에서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뭐 좋을 거다 뭐랄 거다 그렇게만 좋은 말로 이렇게 좀 칭찬적으로 말하면서 막 복채를 많이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사주를 보러 간다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사주 잘 보는 사람이 나라에서 간다 하면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생년일일 원시 딱 대고 이 사주 어떤 사람이냐고 딱 대놓고 거기서 저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 그 명리하신 분이 그 사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주를 딱 보고 나서 사주를 보시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역으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받은 거지. 그리고 사주 본 사람이 사주를 보고 나서 이러한 사주는 어떠어떠한 흑이고 어떠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단점이 있다. 그건 통상적으로 사주의 격을 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이 사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 비슷한 건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계절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지나왔던 세월 중에 과거는 어땠고, 10대 때는 어땠고, 20대 때는 어땠고, 30대 때는 어땠고, 40대 때는 이랬다. 최소한 10대 때는 좋았다, 나빴다. 20대 때는 좋았다, 나빴다. 그러한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맞아 떨어지지 않나 하면은 그건 사주를 잘못 본 겁니다. 그 사람 사주는. 과거도 못 맞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도 맞출 수가 있나요? 그걸 다시 우리나라 사계절로 들어와가지고 비유를 한다 하면 이거와 똑같은 거죠. 기상청의 날씨와 똑같은 거죠. 기상청도 우리나라 계절이 사계절인 알고 저희들도 우리나라 계절이 사계절인 건 알아요. 대신 현재 일주일 후에 날씨가 어떤지, 2주일 후에 날씨가 어떤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기상청이 정말 잘 보니까 일주일 후에 비가 올지, 2주일 후에 비가 올지, 아니면 12월 언제 눈이 올지, 그런 건 기상청이 정말 잘 맞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주도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 성격을 논하고 이 사람은 뭐가 성격이 어떻고, 그거는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다 아는 것, 그런 기초적인 상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성격 보러 간 건 아니잖아요. 성격은 그 사람하고 지내보면 다 드러납니다. 성격이라는 거는. 그리고 성격은 그 사주 글자 안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격을 풀이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럼 뭘 봐야 되냐? 그 사람이 언제 성공을 하고 언제 안 좋은 점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재력, 돈, 성공 여부 그걸 논하기 위해서 사주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시기에 성공을 하느냐 그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번에 저 승진하고 싶어요. 더 승진할 수 있을까요? 딱 물어봤을 때 그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승진 가능하다, 승진 불가능하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확률이 50도 50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의 통계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맞췄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승진 여부나 아니면 합격 여부를 갖다가 맞히는 통계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30대 초반에 그 20대 후반 그분 좀 젊은 분들이 사주에 대해서 논했을 때 사주 그냥 맞지도 않는데 사주 맞지도 않는데 그냥 참고사 재미로 보는 거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제대로 된 고수를 못 만나는 거죠. 이때가 그분은 그냥 그런 그냥 재미 삼아서 농담 삼아서 던지는 그런 분들만 만나왔던 거죠. 정말 고수분들은 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맞히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 되면은 막 정말 이런 분들이 뜨잖아요. 이 사람 선거 나와서 국회의원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국회의원분들도 되게 많이 보러 다니십니다. 근데 그분들 되게 단가가 높겠죠.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간다 하면은 그 생년월 일시까지만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그분의 몫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나왔던 40년의 과거를 어느 정도 맞췄다. 어느 10년 단위로도 맞췄다. 그 사람은 정말 잘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자녀에 대해 내 자녀의 사주를 보러 가고 싶다 한다 하면 그 자녀분의 사주를 먼저 넣기보다는 본인의 사주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 본인의 사주를 물어봐가지고 자녀를 가진 어린이 때문에 지나온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온 과거를 최소 맞췄다 하면은 그 사람 맞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 사람은 일찍 부모를 잃을 수 있고 아니면은 아버지를 문제로 인해서 고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잘 나왔다. 공부도 잘했다. 최소한 10대 때, 20대 때 이전에는 운의 판세는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대부분 그렇게 판세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대부분 좀 운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아니면 자기는 공부하기 싫었는데 좋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부모님의 케어를 해서 어거지로 공부를 하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마친 사람들의 자신의 과거를 마쳤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나의 내년이나 내후년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현재 나의 문제점은 올해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면 나의 현재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언제 나아지겠느냐. 내가 무언가 시도해보고 싶은데 이게 올해 되겠느냐, 내년에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저는 실은 어떤 올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사주 좀 봐주세요. 그렇게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먼저 해답을 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 무릎팍도사가 있었고 부채도사가 있었거든요. 부채도사 코미디 그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무릎이 닳기도 전에 무릎이 앉기도 전에 마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사주 보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사람이 사주 보고 나서 내가 질문하기 전에 이 사람이 현재 안 좋은 점이 있고 최소한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왔다. 그런 답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그 사람은 약간 실력을 갖다가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아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주를 잘 보는 집을 보는 기준은
최소한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 가서 내 사주를 내밀고 내 지나온 과거를 이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온 과거를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 그걸 갖다가 알아대고 최소한 나의 직업이 현재 좋은 직군에 속하냐 안 좋은 직군에 속하냐 그것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 없다 어느 정도 그것도 맞출 수 있는 사람한테 한해서 내 미래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도 못 맞히는 사람한테는 내 미래도 못 맞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를 맞추는 그 방법과 내 미래를 보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내 과거도 못 맞추는 사람이 어떻게 내 미래를 맞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하게 된 계기는 저번 주에 그 선지옥고 티어에 나오신 그 두 배우에 대해서 궁합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같은 사주인데도 이렇게 사람마다 풀이가 다르냐고. 상당히 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글자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 똑같은 2 플러스 2는 4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2 플러스 2는 4라 하고 어떤 사람은 2 플러스 2는 2라 하고 그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나서 그 CT를 보고 나서 의사들마다 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같은 CT 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병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병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이 있는지 여부는 개복을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같은 의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 실력차가 있는 것처럼 사주를 보는 사람도 실력차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 본 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80% 이상은 대부분 잘 못 맞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고수분들은 희박해요. 되게 정말로 희박합니다. 유튜브 상에도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하신 분들 많으신데 솔직히 이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정말 장난 하신 분들 많습니다. 사주는 뭘 하나 가지고 내 글자에 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성공한다. 뭐가 있으면 어떻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하는 게 사주가 아닙니다. 사주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고요. 그 간단한 거 말 안 나가면 누구나 다 사주 보고 누구나 사주 풀이가 돈 벌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유튜브에 보신 분들 보면은 제 특성이 있더라고요. 실전 사주 풀이는 올리진 않으시더라고요. 실전 사주 풀이라는 건 이게 라이브 방송, 라이브 무대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현재 누구 와가지고 그 즉시 누구한테 내 사주가 왔는데 이 사주 과거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몇몇 분들은 좀 잘 맞추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막 구독자 많으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 보면은 실전 사주 풀이는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사주에 대해서 논했을 때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사주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음에도 기회 된다 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사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일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